예, 이제 오늘 이제 강선우 이제 의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끝도 없는 갑질 의혹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집에 따로 일하시는 뭐 홈메이드라 그러나요? 가사 도우미라 그러죠.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 그런 거 안 맡긴다. 그리고 변기 고장 난 거 그런 거 우리가 한 적 없다라고 본인이 해명을 했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하루도 되지 않아서 밝혀졌습니다. 자,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카톡인지 문자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치러 왔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서로 대화를 문자나 어쨌든 카톡으로 주고받은 게 확인이 돼가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선우 의원이 워낙 갑질을 많이 했고 갑질 피해 본 사람이 많으니까 과연 내가 누구한테 갑질했는지를 그걸 지금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사람이 46명 받겠다고 하니까 46명 중에서 누가 저 언론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갑질의 추억을 끄집어냈을까. 정말 좀 본인도 궁금해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으니까 누군지 특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겠지라고 하면서 거짓 인터뷰, 거짓 해명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들통이 나가지고 더 지금 난리 났고요. 지금 국회에 보면 대나무 옆 여의도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익명 게시판이죠. 국회 인증, 국회 직원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거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없는데 거기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 저 PD만 그거 좀 띄워주시죠. 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예.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 해서 국회 직원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저기 카페죠, 그죠? 예, 커뮤니티입니다. 예, 커뮤니티가 있는데 지금 뭐 여기에 과거 이제 강선우 의원실에 근무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막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쭉 읽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되고 있는 모 장관 후보자 이런 것까지 커브 쳐주니 보좌관으로서 현타가 너무 심하다. 우리 인격을 훼손한 것 같지 무마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범위인가? 그러면서 이런 것이 2차 가해가 아닌가? 솔직히 그 의원실 문제가 있는 거 모르는 보좌진이 있나? 전혀 사실이 아니란 후보자 말 아무도 안 믿는다. 오히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와 당 지도부에게도 순하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대통령한테 힘을 신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누구보다 간절하고 이 과정에서 상처받을 그 방 출신 전현직 보좌관들 걱정도 되지만 문제가 안 드러나서 모를까. 이전 동료들이 내부 고발한 걸 이렇게 커버를 하나. 장관이야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만 당에만 수천 명이 보좌진, 행정관, 실무진들 사기와 자긍심 꺾이는 게 훨씬 큰 손해 아닌가. 민주당 보좌진 되고 이렇고 내부 고발자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어쩐 인들이 민주당에 와서 일하겠다고 할까.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과거 행실이 이렇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이런 전형적인 대응을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노동 문제에 대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지? 노동자들이 민주당이 자기를 지켜주는 정당이라고 생각할까?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는 게 1억 배 더 큰 손해인데 이걸 왜 지켜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에요. 민주당이 입만 열면 뭐 노동자가 어떻고 저쩌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쩌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기들하고 같이 있는 식구들이나 마찬가지인 보좌관이나 이런 어떤 비서관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하인이나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노동자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죠. 또 한번 좀 띄워주시죠. 자, 이게 또 더 중요한데요. 그 이용 갑자기 기사로까지 나왔고 얼마나 답으면 그렇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저 PD님 또 민보협 민주당 이제 보좌진 협의회죠. 그 기사도 하나 좀 띄워주시죠. 기사. 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이제 되는 것은 이제 뭐 변기 수리 예를 들면 이제 비대 수리라든지 쓰레기 처리 지시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지금 이제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로 추정될 수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거의 10분마다 욕설이 튀어나온대요. 그렇죠. 10분마다 문자로 카톡으로 욕설을 한다는 겁니다. 10분마다. 자, 저는 이런 분들 정말 심각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생각해 봅시오. 직장 상사로부터 거의 10분마다 욕설을 듣고 인격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자존감도 무너지고 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 PD님 제가 또 그런 또 이제 언론도 있는데 중앙일보에
그거에 또 오늘 또 정확하게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렇죠. 10분에 한 번씩 욕 문자가 날아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내지는 정신적으로 그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지금 받아서고 있고 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더 심한 어떤 당했다는 것도 계속해서 언론에 제보를 하기 위해서 줄 서 있대요. 국제고와 LJM께서 말씀하신데 녹음 후 없나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취재한 바 좀 말씀드리면 녹취하고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본인이 그걸 공개하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그 특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가지고 핸드폰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말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누가 제보인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본인이 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본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공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응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죠. 예. 인사청문회에 이 이제 피해자라고 추정되는 이분들을 증인 채택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응하지 않아서 결국은 김민석처럼 또 증인 채택이 없는 피해자를 부르지 못하는 또 그런 이제 책무나 댓글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보협에서는 국민의힘 이거 국보협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성명을 냈지요. 그런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는 야 이거야말로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정치의 문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보좌진 스스로의 권리와 인권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실관계 좀 더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민주당 그 지도부가 민보협 보좌진 협의회에 상당한 압력을 넣어하면서 입장 내지 마라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아니 심지어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언론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네.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라든지 또 관련된 사람을 겁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이럴수록 결국은 어떤 민주당의 어떤 위선, 갑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더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 초기에 엄청나게 저는 악영향을 미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이 강선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주말에도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후속 기사가 나올 거라 저는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강선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단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첫 낙마 사례로 지금 강선우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강선우 의원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 국민적인 비판이 큰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그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그 21대 때도 토론을 많이 해봤고 지금도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강선우 의원과도 이제 토론도 이제 많이 이제 해봤는데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또 대구 출신이고 해서 제가 그래요? 대구 출신이에요? 웬만하면 뭐 이렇게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토론하고 난 다음에 참 밥맛이에요. 매너도 없고 좀 본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면 뭐 방송에서도 뭐 소리도 뭐 가끔씩 지르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진짜 어떻게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 어떻게 국회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에게 집에 어떤 일을 뭐 그냥 보통 일도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비대했던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러나 이것을 듣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들통이 일어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이거는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뭐 좌파 성향의 국민들도 이해를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좀 뭐 댓글도 올라오지만
내 손이 더럽다고 느끼면 타인도 더럽다고 느낍니다라고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섞어서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섞어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따로 떼고 플라스틱 따로 떼고 종이 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건에 모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수거하면 자기 손 더러워지니까 싶어가지고 섞어서 줘서 했다. 정말 아나무인이고요. 그 다음에 변기를 이제 맡겼다는 것은 정말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 그럼요. 변기는 본인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남의 화장실 변기를 직원시켜가지고 이걸 고쳐라 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자존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리고 네. 그 변기에 비대보면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전화에 한동안 해가지고 AS 부르면 금방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밑에 있는 직원 시켜가지고 했던 것은 그 직원들을 완전히 산업비로 생각했던 건 다름없다. 이런 분이 여성가족부 간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변기 회사부터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래요? 예. 자기한테도 네. 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기 회사부터 예. 먼저 알아볼 것 같고 결국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이런 어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46번이나 면직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그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 몇 명이 그랬다면 진짜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46번을 면직을 시켰다면 그 의원이 100%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잘못이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약간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도 우리 방송하면서 했지만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을 하면서 재판에 안 나가려고 단식을 한 적이 있죠. 꼼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 이부자리를 받았잖아요. 이부자리 마련해주고 네. 덮어주고 했었는데요. 그때 본인이 이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딴 데 가서 풀고 싶은가 봐. 그게 아니야.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강선우 같은 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에 사람한테는 거의 이렇게 극진히하고, 하고 극진히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하대하고. 그냥 뭐 하인 취급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아이고, 참. 하면서 저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시죠. 아 참, 예, 맞지? 물어봐 주시죠. 제가 예. 아니 우리 그 홍의님 제가 너무 이제 대단한 분이 뭐냐면 홍의님 그 있던 방 있지 않습니까? 방에서 직원들도 그 의원실은요 보좌진들이 뭐 급수가 다양합니다. 4급, 5급, 뭐 6급, 7급 있는데 거기에서 의원님이 홍의님이 자른 분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저희 방에서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의원을 나간다 또 7급인데 5급으로 이제 승진해서 이제 나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박수치고 이제 보내지만 맞아요. 제가 나가라 이렇게 이렇게 뭐 하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 번도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 방에 있는 분들끼리 이제 뭐 안부도 주고받고 이제 가끔씩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위에 있는 사람은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만약에 좀 부족함이 있으면 제 책임이다.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고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거는 제 신조가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네네, 그게 맞습니다. 그 제 신조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제가 지금 옆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저도 안테나가 높지 않겠습니까? 국회 짬밥이 20년 가까이 되는데 홍석주 의원님이 굉장히 인품이 좋아서 인기가 있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 제가 이건 개런티를 합니다. 보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끝없이 쏟아지는 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오늘 또 이제 또 나왔던 중 하나가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 또 얘기가 또 나왔었죠. 본인이 이제 논문 얘기가 한 게 나왔었는데 그 논문 이제 본인이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서울대학교를 10개 만들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작 본인은 논문 표절을 11개를 했습니다. 논문 표절 11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논문 표절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오타가 그대로 뺏겨진 논문들이 무진장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추가로 또 오타를 그대로 표절한 게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제가 보기 이 정도면 거의 뭐 복사집 사장님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이가 없을 정도로 교육자로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다. 자기의 미달을 생각되는데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개파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들 모임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논문을 검증하는 팀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가 옛날에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그대로 이번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을 검증했는데 목소리를 낸 거예요.
자, 사퇴를 해라. 이 표절 수준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논문 조목조목 따져서 표절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날 것 그대로 생생하게 다 해쳐모해가지고 보여주겠다라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 있는 또 민주당 쪽 시민단체에서조차 굉장히 이진숙 후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내고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방송에 가거나 이제 방송 중에 다른 민주당 의원이 만나봤는데 이진숙을 내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진숙을 내주고 왜냐하면 이준숙 그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이 그 민주당 이너서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예, 민당 의원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왜 저 사람이 지명된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너서클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직하면 제가 볼 때는 좀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도 굉장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희생양 내주는데 이제 그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안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 용사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야 이준석 내주고 강성으로 지키자.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강선우 의원도 같이 나가야 합니다. 강선우는 뭐 인격적인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인권을 말살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는 도저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 두 분 다 손잡고 나가기를 우리가 열심히 사이좋게 손잡고 나가기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도 또 문제가 됐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대 이제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선에 이번에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대학 강의를 했냐, 강의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출결 자료를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결 자료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선 운동 기간 동안에 공동선대위원장을 했으면 당연히 아마 강의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이제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출결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출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자, 저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에 따라 가지고 서울대는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서울대가 버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바뀌니까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정경 후보자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질병청장 할 때 코로나 시국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뭐 그런 분들도 면이 많았을 있죠.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본인은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은 코로나 관련된 이 소독제라든지 또 마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주식을 대규모로 뭐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이해 충돌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거부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은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망을 뛰어넘어 배신감이죠. 배신감이고 위선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목격을 했다.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위선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정은경 씨도 거기 위선자 리스트에 또 한 명 포함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대면 이제 수업 이야기로 계속해서 주장을 하니까 이제 날짜를 이제 해가지고 이때는 유세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대면 수업을 했다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대면 수업에서 오케이 알겠다. 그러니까 출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도 안 했을 수 있는 거예요. 비대면 수업 100%안 했죠. 그렇죠. 안 했을 수 있는 요즘 거예요. 세상에 누가 비대면 수업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김민석이가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게 하나의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지금 버티면 된다.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내요. 아니 네네. 어떻게 이런 자료를 안 냅니까? 그러면서 버티면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버텨서 결국 단시간에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쌓이면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강의한 것을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데서는 좀 우리 또 이준우 또 대변인이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인을 제가 좀 맞아, 제가 해줍니다. 조국 이제 팔 때 그때도 서울대학교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문재인 정부였었고 우리가 야당이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자료를 받아야 되느냐? 사실 의원실마다 자료 받아야 역량이 조금씩 다 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하우도 다 다르기도 하고요. 또 끈질긴 것도 다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국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냈는데 사실 이거는요 협박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받아내는 게 바로 자료 요구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우리 자료 요청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 들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보좌관들이 모두 역량을 가져가지고 끝까지 집요하게 저는 이제 서울대 한 10번 넘게 찾아갔어요. 정말로. 와. 찾아가니까 나중에 네. 그 부총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대외협력 부총장이 있거든요. 저보고 나와서 하는 말이 부장님 그만 찾아오세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부총장이 불러서 따로 저한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서울대 직원들이 제만 나타나면 굉장히 좀 뭐랄까 긴장하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서 달라고 하고 앉아 있고 안 주면 안 나간다 하면서 저는 앉아 있어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아야 했었거든요.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자료 요청 끈질기게 해서 받아가지고 정은경 장관 후보자의 민낯과 위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